자, 그래서 아까 했던 거 연결해서 보시면요. 자, 자석이라고 하는 거, 자석의 힘을 나타내는 선, 자기력선 표현한다. 그 자기력선은 나침판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으로요. 바깥쪽 방향을 얘기하는 거야. 안쪽이랑 반대야. N극에서 S극을 향하는 방향으로 자기력선을 그렸어. 그랬더니 이렇게 자석이 있어. 여기가 N이고 S고 자기력선을 이렇게 그렸죠. 자, 이런 식으로 자기력선을 내가 그릴 건데요. 이렇게 자기력선을 그리다 보면 어디는 간격이 되게 좁아. 어디는 간격이 되게 넓어. 이 간격의 의미가 있을까? 빽빽하다. 빽빽하지 아니하다. 이 간격의 의미가 있어요. 이 간격이 좁은 곳이 자기력이 세게 작용하는 거야. 힘이 센 곳이란 뜻이야. 그래서 이 자기력선의 간격이 넓을수록 힘이 약하게 작용하는 곳이야 라는 뜻이야. 알겠어?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저 자기력선을 통해서요. 방향도 알 수 있고 세기도 알 수 있는데 자석이 이렇게 그려져 있다? 근데 자기력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극은 안 썼어. 그럼 여기 무슨 극이야? N극. 네.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S극이야. 자기력선이 나오고 들어가니까. 됐어? 근데 요번에는 화살표의 방향도 안 그려줘. 방향도 안 그려. 됐어? 근데 이렇게 돼야 돼. 됐어요. 자, 이 AB는 어떤 관계고 CD는 어떤 관계라서 자기력선 모양이 다르게 생겼을까? AB는 다르다. CD는 같다. 자, AB는 반대극이에요. 하나는 N극, 하나는 S극이라서 자기력선이 연결됩니다. 인력이라서. 근데 CD는 뭡니까? 같은 극이에요. 그래서 자기력선이 연결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자기력선의 방향과 간격을 통해서 세기를 알 수 있으니 그럼 내가 여기에 N극이라는 자석이 있다고 쳐봐. 자, N극이라는 자석이 있으니까 자기력선이 나가야 정상이지. 그래서 나가야 정상이지. 자, 이 중에서요. 얘는 자기력선은 3개만 그리고 얘는 6개를 그렸다면 간격은 누가 더 좁니? 얘가 더 좁죠? 그러면 얘가 더 세기가 뭐하다는 거야? 센 자석이라는 거야. 그래서 실제 자석의 세기는요. 자기력선의 개수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력선의 개수를 우리가 자기선속이라고 하고 파이라고 씁니다. 이게 자석의 실제 세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얘는 3. 그래서 자기선속의 단위가 웨버입니다. 3웨버야. 얘는 6개니까 6웨버야. 이게 자석의 실제 세기입니다. 됐어? 근데 자석의 실제 세기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요. 단위 면적당 자기력선이 몇 개 있어? 이거 나타내도 자석의 세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석이 전체의 실제 세기가 아니고요. 이걸 면적으로 나눴을 때 단위 면적당 자석의 세기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선속을 면적으로 나눕니다. 우리 면적을 A라고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계산한 값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자기장이라고 합니다. 이게 자기장이야.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자석의 세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를 이 면적이 1제곱미터라고 칠게요. 1제곱미터라고 칠게요. 그렇다면 A라는 자석의 자기장의 세기는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3웨버/제곱미터인데 단위 이렇게 중복해서 쓰는 게 귀찮대. 그래서 과학자 이름을 바꾸겠대. 그래서 자기장의 단위가 뭘까요? 맨날 자기장 그러면서 자기장 단위도 몰랐어? 3 테슬라. 테슬라가 자기장 단위예요. 이게 자기장 단위. 테슬라 코일. 테슬라 뭐라는 거야? 테슬라 코일. 코일? 코일? 네. 테슬라 코일. 네. 테슬라 자동차도 알죠? 예. 그죠? 네. 테슬라 코일 무슨 되게 번쩍번쩍하는 팝콘 튀기는 거. 맞아요. 그래서 얘는 3테슬라, 얘는 6테슬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세요. 자기장은 단면적당 작용하는 자석의 세기다.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것도 변형시키면 자석의 실제 세기는 자기장에다가 면적 곱하면 돼.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 가능합니다.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자석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지구에서 가장 큰 자석은 어디게요? 지구. 네, 지구 자체가 자석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구 자체가 자성을 띠고 있는 입자예요. 그래서 나침판을 놓으면 북쪽을 나침판에 무슨 극이 끌려갑니까? 무슨 극이 끌려가니? 야, 북쪽을 가리키는 게 나침판에 무슨 극이야? N극. N극이죠 이 새끼야. 모여들어가 왜 나와? 그러면 북쪽의 땅속은 무슨 극이 들어있다는 거야? S극. S극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됐어. 남쪽이 N극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 자기장의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돼요? 이렇게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자석이 자기장을 만드는 건 자명해요. 근데 자석이 아니고요.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자기장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누가 했냐?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엔 자기장이 생겨. 이 얘기 누가 했냐? 마트. pap탱이 새끼들. 오르트. 앙페르 새끼. 앙페르. 그래서 앙페르에 오른다서 법칙 새끼들 아시죠? 그 뭐예요? 오르. 앙페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앙페르는 프랑스 사람이라서 프랑스 사람이 읽으면 앙페르죠? 미국 놈들이 읽으면? 앙페르를 미국 놈들이 읽으면 암페어 새끼야. 2암페어, 3암페어 그 새끼가 그 새끼잖아. 정말 무식하면은 끝이 없어. 어쩔 거야? 너네들의 그 끝없는 무식함을 알아가면 돼요. 알아갔어. 이걸 중학교 내용 할 때도 알아가지 않았어? 몰랐어요. 자,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는데요. 빠른 속도로 하죠. 첫 번째요.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어떤 모양이냐에 따라 자기장의 방향과 세기가 달라요. 그래서 그러면 전류가 흐르는 도선의 모양이 하나는 직선 도선이야. 됐어.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전선이요. 여기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그러면 전류가 흐르는 이 도선 주변에는 반드시 자기장이 생기대요.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자기장이 얼마나 세게 생겼는지 나침판을 막 뿌려보면 된단 말이야. 근데 매번 나침판을 들고 다니니까 귀찮아. 그죠? 그래서 오른손만 있어도 자기장의 방향과 세기를 확인할 수 있어 라는 얘기를 한 사람이 앙페르입니다. 그래서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 이렇게 얘기하죠. 그 중에서요.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을 때요. 주변의 자기장은 오른손만 뻗으면 이때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도선에 흐르는 전류 방향이야. 그리고 내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나침판의 N극 방향, 자기장 방향이래. 되겠어? 네. 그러니까 꼬맹아, 봐. 지금 쟤는 어떠냐면요. 직선 도선이 전류가 위로 흐르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 됐어? 위로 흘러. 자, 위로 흐르는 방향으로 전류가 이렇게 했는데 여기 주변에 나침판을 됐습니까? 놓는 거예요. 나침판을 놓는데 여기 이렇게 놓죠? 그랬을 때 N극이 가리키는 자기장 방향 어디야? 이걸 저거로 하는 거예요. 됐어? 이때요. 실제로 전류가 흐른 도선이 있으면 엄지손가락 방향이 전류고요. 나머지 네 손가락이 도선을 보면서 부드럽게 감으면 이게 주변의 자기장 방향이래요. 됐어? 그럼 부드럽게 감았으니까 지금 얘 주변의 자기장은 어느 방향으로 생기는지 아시죠?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깁니다. 맞아? 그러니까 나침판을 여기다 놨어. 그러면 이거의 접선 방향, 이 방향이 나침판의 N극 방향이야. 여기다 놨어? 이 방향이야. 맞아? 여기다 놓으면 이 방향이고 여기다 놓으면 이 방향입니다. 알겠어요? 이거야. 이걸 뜯어다가 저기다 그릴 거야.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보시면 됐죠? 전류가 흐르면 부드럽게 감았을 때요. 이 주변에 생기는 자기장 방향이 요렇게 생깁니다. 이해하십니까? 됐죠? 그게 아까 저기 땅바닥에 그려놓은 거고요. 그랬을 때 어떤 특정한 지점에 나침판을 놓는다. 그랬을 때 N극 방향은요. 됐어? 그 지점에서 접선 방향이 나침판의 N극 방향이야. 그 지점에서 접선 방향이 실제 N극이 가리키는 방향. 이거 찾는 게 중학교 2학년 시험 문제라고요. 글쎄요. 중학교 2학년 시험 문제가 이거야. 됐어? 자, 그랬을 때요. 그러면 방향은 내가 설정했어요. 그럼 방향을 설정했으니까 이제 각각의 위치에서 나침판의 N극을 당기는 됐어? 자기장의 세기를 구해볼까요? 이거예요. 그 중에서 이 A 나침판은요. 도선으로부터 R만큼 떨어져 있어요. B 나침판은 도선으로부터 2R만큼, C 나침판은 도선으로부터 3R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 있다고 치자. 자, 그러면 누가 더 자기장을 세게 받아? 당연히 가까이 있는 R이겠죠. 됐어?
그랬을 때 A와 B와 C의 자기장의 세기요. 어떻게 구할 거야? 자기장의 세기는요. R분의 KI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R분의 KI로 계산하니까 A는요. R만큼 떨어져 있고 상수값 K고 전류 I고요. B는 2R만큼 떨어져 있고 KI고요. C는 3R만큼 떨어져 있고 KI의 자기장을 만들면 자기장의 세기 비율 이제 해줘. 몇 대 몇 대면? 6대 3대 2. 됐냐? 되겠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자기장의 세기는 R분의 KI로 계산하면 되고요. 직선 도선이 아니고 원형 도선이라면 이라고 해요. 두 번째 원형 도선입니다. 또는 세 번째 도선 뭐가 있었지? 솔레노이드가 있었죠. 그래서 원형 도선은 정말 원형이 이렇게 되어 있는 도선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다고 치는 거예요. 책상 밑으로 얘가 들어가서 얘는 잘 보이지 않고 책상 위로 요만큼만 보여요. 이런 거예요. 자, 솔레노이드는 이렇게 금속 막대기를 스프링처럼 전선이 요래 감고 있어요. 됐어요? 그러면 이 주변에도 자기장이 생기는데 됐어? 그걸 나침판으로 확인해 보겠다는 거죠. 자, 근데 직선 도선일 때와 곡선 도선일 때 오른손을 사용하는 방법은 정반대여야 됩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직선 도선일 때는요. 엄지손가락이 전류 방향이고 내 손가락이 자기장 방향이라고 했는데 곡선 도선일 때는 거꾸로입니다. 됐어? 곡선 도선일 때는 여러분들 실제로 전류가 이렇게 감겨서 흐르는데 엄지손가락으로 감으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내 손가락으로 감는 거야. 전류 방향을. 됐어? 그래서 내 손가락이 전류 방향이고 엄지손가락이 거꾸로 자기장 방향입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하죠. 직선 도선일 때는 안 생겼던 곡선 도선일 때는 뭐가 생기냐면 코일의 안쪽과 바깥쪽. 안쪽과 바깥쪽이 생겨요. 아까 우리 얘기했죠. 자석은 안쪽과 바깥쪽의 자기장 방향이 자석은 안쪽과 바깥쪽의 자기장 방향이 정반대예요. 됐어? 얘네들은 곡선이기 때문에 안쪽과 바깥쪽의 자기장이 생겨. 그럼 내가 가리키는 엄지손가락의 자기장은 안쪽 방향일까 바깥쪽 방향일까? 바깥쪽. 이거 안쪽 자기장 방향을 가리킵니다. 이거 안쪽 방향입니다. 바깥쪽은 무조건 얘와 반대 방향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됐어? 그럼 해볼게요. 지금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라서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치자. 그럼 해볼래? 전류가 그 방향이니까 내 손가락이 그 방향으로 감아. 그랬을 때 안쪽, 코일 안쪽의 자기장은 칠판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나침판의 앵글이 가리켜. 됐어? 들어가는 방향이라는 걸 우리는 X 표시하시면 지금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바깥쪽은? 점. 나오는 방향이니까 나오는 방향이에요 라는 표시를 점으로 그립니다. 됐어? 이렇게 해요. 자, 또요. 얘 같은 경우에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에서 전류가 이렇게 가서 뒤로 갔다가 보이는 앞쪽에서 전류가 이렇게 흘러 내려와요.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 막대기가 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내 손가락을 내려보시면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오른쪽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안쪽에서 자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됐어? 그럼 바깥쪽은 거꾸로 이렇게 돌아 들어가겠죠. 맞습니까? 그러니 네가 나침판을 여기다 놓는다면 앵글은 여기를 가리킬 거고요. 여기다 놓는다면 여기를. 맞습니까? 여기다 놔도 여기를 가리키겠죠. 됐어? 이 솔레노이드는 막대 자석하고 똑같습니다. 여기서 나가니까 여기 무슨 그? 앵글. 여기 무슨 그? S급. 진짜로 막대 자석과 같은 자기장을 만듭니다. 자, 그랬을 때 원형 도선에서 중심에서의 자기장의 세기가 얼마예요? 원형 도선도 구해주세요. 이건 직선 도선에서 쓰는 방법이고요. 원형 도선에서 자기장을 구하는 방법 됐죠? 얘는 R분의 K-I입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똑같은데 상수값이 달라요. 그거 필요하면 줄 거고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솔레노이드는 아예 공식 자체가 달라요. 솔레노이드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방법은요. 꼬맹아 R을 쓸 수가 없어요. 왜요? 얘는 도선이 하나이기 때문에 떨어져 있는 거리가 자명합니다. 근데 얘는 도선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나침판 얘가
그래서 어느 도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를 재느냐에 따라 다 달라요. 그래서 솔레로이드에서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방법은 K2-NI로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새롭죠? K2-NI. K2-는 또 다른 상수값이라는 거예요. 직선 도선일 때의 상수값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이 정도다. 그래서 원형 도선에서의 상수값은요 2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으로 직선일 때보다 3배 더 커요. 그래서 솔레로이드일 때의 상수는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으로 얘가 더 큽니다. 그래서 밑으로 갈수록 더 큰 상수값을 가져요. 됐죠? 자, 그러면 K 상수값의 변화 알았고요. I는 전류일 텐데 N이 뭡니까? 라고 하는데 나 궁금해요. 이거 더 센 자석 만들려면 어떻게 하라고 초등학교 때 배웠냐? 많이 감아요. 많이 감아요. 그럼 선생님 저는요 3번 감았어요. 나도 3번 감았는데 그럼 여기다가 N 가문수니까 3 집어넣을까? 안 된대요. 왜요? 얘는요 요 길이가 20cm인데 3번 감았대요. 막대기가 20cm 안에 3번 감아놨대요. 얘는요 10cm인데 3번 감아놨대요. 누가 더 센 전류? 밑에. 그죠? 촘촘해서. 되겠어요? 이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다 어떻게 집어넣어요? 얘는 무조건 그 막대기를 1m라고 가정했을 때 가문수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가문수로 집어넣어야 촘촘한 정도가 다 보이겠죠? 그러니까 얘는 20cm 3번 감았으면 1m에는 몇 번 감은 거? 15번이니까 여기다 15 집어넣는 게 맞습니다. 얘는 10cm에 3번 감았으니까 여기다 얼마 집어넣는 게 맞아요? 30 집어넣는 게 맞다고요.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시면 된다. 맞아? 여기까지 되겠어? 되겠니? 네. 자, 그래서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중학교 때는 그냥 손가락으로 방향만 설정하면 돼요. 됐죠? 자,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요. 직선 도선이 2개가 있어. A요. 얘는 전류 이 방향으로 흘러요. I1 2A예요. 그래서 얘는 이 방향으로 전류 흘러요. I2 5A랍니다. 자, B. 얘네들이 떨어져 있는 거리 R이 2m랍니다. 됐어요. 자, 그랬을 때요. 얘로부터 D만큼, 얘로부터 D만큼, 얘로부터 D만큼, 얘로부터 D만큼. 자, 같은 간격으로 잘라서요. 여기다가 나침판을 놓을게요. P. 여기다가 나침판 놓을게요. Q. 여기다가 나침판 놓을게요. R. 되겠냐? 이렇게 놓을 거야. 자, 이때 각각의 나침판이 받는 자기력의 세기는 어디가 더 셀까? 몇 대 몇 대 몇이다. 이런 얘기 나와요. 그래서 요것만 하고 풀어드릴게요. 많이 제일 세요. 자, R이 제일 쓸 것 같습니까? 예, 해보죠. 자, A, P와 Q와 R에다가 나침판을 놔요. 그랬을 때 자기장은 누가 만드는 거냐면 A가 만들고 B가 만들어요. 그래서 A도 여기다가 자기장을 만들어주고 B도 만들어주니까 그 두 자기장을 합성해야 진짜 자기장이 나와요. 그럼 자기장의 세기가 누가 더 센지 볼 거예요. 자, A는요. 근데 빨리 보세요. 전류가 위로 올라요. 그럼 얘보다 오른쪽으로 어느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드냐면 들어가는 방향으로 만들고요. 이렇게 감으시면 왼쪽으로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줘요. 맞아? 이거 돼? 네. 방향 설정해야 돼. 자, 그래서 A 도선은요. P 쪽은 나오는 방향으로 Q, R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듭니다. 이해돼요? 네. 자, 그런가 하면 B는요. 빨리 해. B는요. B 도선은요. 위로 전류가 흘러? 플러스 위로 플러스 흘러? 마이너스. 그러면 얘는 들어가는 방향, 얘는 뭐예요? 나오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로 방향을 잡아놓을게요. 자, 그래놓고 자기장의 세기요. 직선 도선에서는 R분의 KR입니다. 됐어? 그러니까 A로부터 P까지는 D만큼 떨어졌어. D분의 K2. 보여? 네. 그 다음에 Q는요. D분의 K2고요. R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보이죠? 3D분의 K2예요. 맞냐? 자, B는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오히려 3D죠. 맞아요. 그래서 떨어져 있는 거리 3D분의 K 전류 5. 맞습니까? 네. 얘는 D분의 K5고요. 얘 D분의 K5입니다. 그러면 이걸 합성한 자기장은요. 얘는 같은 방향이니까 더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오는 방향으로 하시고요. 3으로 통분할게요. 그러면 3D분의 11
반대 방향이니까 빼야 됩니다. D 자, 근데 얘가 더 세니까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D분의 3K만큼 생겨요. 됐죠? 얘 들어가는 같은 방향입니다. 그럼 더 하셔야 되겠죠? 3D 자, 3으로 통분할게요. 그러면 3D분의 17K입니다. 됐죠? 그러면 얘네들의 비율을 보고 싶으면 통분해야 되니까 이걸 이렇게 바꿔 놓으시면 됐죠? 자기장의 세기는 11대 9대 17 나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합성할 수 있어야 된다. 이대, 이대, 네. 5분만 더 하면 딱 끝나는데. 해볼래요? 5분. 자, 네, 5분만 하면 끝낼게요. 나쁘지 않죠? 자, 그럼 보세요. 이런 식으로 자기장을 합성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꼬매가 내가 뭐 할 거냐면 이거요. 여기 자석 있어요. 그리고 여기 흐르는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있습니다. 자, 실제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자석이 있으니까 자석이 주변에 자기장을 합니다. 됐어? 근데 전류가 흐르니까 전류가 주변에 또 뭘 만들어? 자기장. 이렇게요. 실제로 같은 공간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자기장이 만들어지면 얘네들이 합성을 해서 힘을 만듭니다. 자기장이 두 개 이상이 만들어지면 얘네들이 합성해서 힘이 만들어져요. 그 힘의 이름이 뭡니까? 자기력. 됐어. 그 자기력에 대해서 설명한 과학자가 누구냐면 로런츠라는 과학자라서 이걸 로런츠의 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들었잖아요. 로런츠의 힘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 이름은 처음 듣지만 이 힘은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 했어요. 싸다. 이 힘이요. 됐어? 그러면 이 힘을 어느 방향으로 그래서 얼마나 센 힘이 작용하냐 됐습니까? 라고 하는 이 힘은 꼬맹아 힘은요. 힘의 방향은 오른손으로 결정하죠. 됐어? 그래서 오른손으로 결정할 때 엄지손가락이 전류 방향이고 내 손가락이 자기장 방향입니다. 그랬을 때 힘은 손바닥이 보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전류, 자기장, 힘. 그래서 너네 가끔 가다가 영물 됐어? 뭐 이런 거 보면요. 가끔 가다가 걔네들 손을 막 이렇게 하면 여기서 뭐가 나가죠? 자기장 나가고 있는 거예요. SF 영화 보면 막 손으로 이렇게 하면 여기서 막 힘 나가잖아요. 이게 자기장입니다. 자기력. 자기력 나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와, 하고 나옵니다. 자기력. 됐어? 닥쳐. 자, 그래서 자기력 방향이 그렇다. 자, 그러면 이 힘 누가 받는데요? 이렇게 해서 힘 생기면 이 힘은 누가 받아요? 이때 생기는 이 힘은 반드시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이 힘은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 작용하는 힘이야. 그러면 얘가 힘 받을 거니까 얘 힘의 방향 보자. 꼬맹아, 전류 위쪽 방향. 자기장은 N극에서 S극이니까 얘 오른쪽 방향. 그러면 힘은 7판을 보는 방향이니까 이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갑자기 7판 쪽으로 밀려요. 되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자기력 또는 힘이라고 해요. 됐어? 고등학교 때 로런츠의 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힘이 얼마나 세게 작용하니? 라고 하는 이 힘과는 힘센 빌아저씨. 5대5로 보시 힘센 빌아저씨. 됐습니까? 자, 그래서요. 저 아이는 지금 자기장이요. 5테슬라인 곳에 있어요. 그러면 자기장이 5테슬라고 전류는 2암페어의 전류가 흐르고 있고요. 그 자기장이 있는 공간 안에 있는 도선의 길이가 1m래요. 그러면 이 도선이 받는 힘은 10N이랍니다. 이런 얘기야. 이게 힘이야. 그래서 그 10N의 힘으로 밀려요. 저 힘이 바로 자기력입니다. 힘센 빌 아저씨. 빌.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힘을 더 세게 하는 네 가지 방법. T를 높인다, A를 높인다, M을 높인다. 자기장을 세게 하면 되죠. 자기장을 세게 하는 방법은 자석을 세게 하거나 자석과의 거리를 가깝게 하거나. 그래서 또 두 번째 전류를 세게 하는 방법. 또 길이를 자기장 속의 길이를 길게 하려면 똑바로 놓지 말고 감아놓으면 돼요. 그렇죠? 그 방법도 있어요. 또요. 저 전류와 이거의 각도 조정. 전류와 자기장이 이루는 각도가 90도일 때 최대 힘이 만들어져요. 90도에서 멀어질수록 힘의 크기는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의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요. 그 사이의 각도가 사인 세타로 들어가주면 돼요.
그러니까 0도나 180도일 때는 힘이 작용하지 않죠.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우리가 봤던 그림이 꼬매가 얘죠. 뭐냐? 돌아가는 거. 얘는 뭐냐? 뭐지? 선풍기. 전동기 이 새끼야. 전동기. 아, 맞다. 전동기 병신아. 이 돌아가는 거. 전동기 한국말로 돌아가는 거. 모터. 한국말이 안. 외래어로 전동기. 알아듣는 게 한국말이지 이 새끼야. 못하고. 모터를 알아듣겠지 너네가. 됐어? 이거야. 자 그래서 이거 하나. 잡아.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여기가 D, 여기가 플러스야. 저기 이렇게 흘러서 A, B가 받는 힘의 방향. 빨리 해. A, B가 받는 힘의 방향. 전류, 자기장, 어느 쪽? 안쪽으로 밀리는 방향이죠. 얘가 받는 힘의 방향. 이건 다시 할 필요 없죠. 무조건 얘와 반대 방향입니다. 자기장은 똑같고 전류만 반대니까. 그래서 얘는 나오는 방향입니다. 이렇게 돌아간다. 되겠어? 자 보세요. 얘는 들어가려고 그러고 얘는 나오려고 그러는데 연결됐어. 그러니까 애새끼가 돌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돕니다. 됐죠? 그래서 전동기라고 합니다. 되니? 근데 여기서 받는 힘의 방향은 2번이요. 0. 이 0입니다. 자기장과 전류 방향이 같으니까 힘을 받지 않습니다. 여기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까? 이 새끼 들어오는데 여기다 칼 달아. 뭐 만든 거야? 믹서기 이 새끼야. 믹서기 엄마가 쓰잖아. 믹서. 날개 달면 선풍기. 선풍기. 통 달면 통이요? 통이. 세탁기. 병신들아. 세탁기 통. 세탁기 그 안에 통이 막 돌아가는 거 아세요? 와 진짜. 알죠. 됐다. 되겠어? 이런 거야. 됐죠? 네. 낙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와. 전자기 유도만 못했어요. 그건 다음 주에 살짝 해드리도록 할게요. 문제는 다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와우. 됐죠? 여기까지 합니다. 자, 10분만 끌었다가 매니쌤 오시라고 할게요.